마치면서 북한 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법 저지가 왜 자랑스러운 일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인권, 즉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병나면 고치고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그러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 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고, 설사 우리가 이러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이 따라오겠느냐? 만약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걸 따르라 준수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 북한 인권법이 네. 북한으로 하여금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준비를 하자는 법 아닙니까? 그 준비를 하자는 것은 당시 제가 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법안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 탄압에 관한 정보라든지 북한의 인권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할 때 북한 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자랑으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테러 방지법이라고 있었죠. 네,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하고 8일간 이 법 반대하고 그랬죠. 그런 것으로 그 기억합니다. 악법이라 그러고 당시 대표이던 문재인 대표도 이 법 저지하라 그랬죠. 네, 이 법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때 법인지는 자세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꾼 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악법이고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라면 국정원장이 돼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시겠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당시 그러한 테러 방지법 문제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문제가 있기 자, 때문에 잠깐만요. 반대를 한 겁니다. 지금 테러 방지법 제대로 유지되고 있고 개정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하고 반대한 것이 잘못됐네요, 결과적으로. 뭐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장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저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하겠다. 절대 나쁘지 않다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어디에 충성을 해야 물론 합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직업 제일 낮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9급이죠. 예? 9급이죠. 공채는 7급부터. 예. 7급 들어갈 때 신원조회 엄격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북한의 친척이 있는지부터 여러 가지 엄격하게 누구 말에 의하면 입사할 때 사도로의 8촌까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다 조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국정원 시험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국정원 7급으로 들어가는 신원조회를 하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2017년 1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극자적이어서 확장성이 없다. 2017년 4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문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 어제 TV 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죠. 그때 당시 정치적 발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치적 발언입니까? 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면 틀림없죠. 그것도 정치적 발언입니까? 본인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치적 왜 발언이었습니까? 그걸 자꾸 물으세요? 아니, 확인하려고 해요.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 못하세요? 틀림없습니까? 아니, 지금 후보자 주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한 100번 여기서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 나가서 내가 후보자 모두 발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겠다 안 그랬습니까? 지금 성실하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답변하는데 해봅니까? 의원님이 자꾸 주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왜 자꾸 물으세요? 북한을 탈출한 전 39호실 고위관리 리종호 말에 의하면 북한이 햇볕 정책을 체제를 발가벗기려는 위험한 적대 행위로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북한은 역으로 자본과 남한의 자본과 물자만 다 따내는 실용주의 정책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햇볕 정책이라는 게 상대가 그 정책에 호응해서 더우면 옷을 벗어야 그 정책이 작동이 되는데 이 햇볕 정책은 우리 체제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남한의 물자만 따먹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햇볕 정책이 작동됩니다. 글쎄 그분이 남한으로 아마 오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전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그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해서 계속 햇볕 정책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우리를 굉장히 불신해가지고 정상회담도 집권 2년 지나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박테리아냐, 햇볕 비춰서 우리 박테리아 다 죽인다는 소리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불식돼서 그래도 지금 14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명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원법 몇 조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항을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어느 조항에 의해서. 법령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까지 국정원의 임무가 그랬고 사실 대표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 정권이 훨씬 진보적으로 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혁명을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것,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데, 조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법 어느 조항에 따라서 대북 교섭을 하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법령에 없는 국정원도 것으로 알고 내 있습니다. 국정원도 그러나 내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차후 기회라도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추가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정보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